사용자는 SNR 값, 그리고 시그널 파워 값, 그리고 RSSI 값을 여기 나와 있는 함수들을 이용해서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NB-IoT를 쓰는 가장 핵심적인 거는 통신을 하는 거겠죠. 통신하는 거 하려고 하면은, 네, NB-IoT가 좋은 점이죠. NB-IoT 모듈에서 바로 소켓을 만들어서 소켓에다 데이터를 샌드하고 데이터를 리시브 받고, 그리고 소켓을 클로즈할 수 있는 게 이렇게 함수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저희가 쉽게 편하게 쓰실 수 있게 만들어줬고요. 여기 로컬 포트라고 하는 거는 내가 소켓에다 내부 소켓을 만드는 포트 번호인데요. 네, 이 포트 번호를 넣어서 동작을 시키는 거고요. 예, 지금은 UDP 소켓을 만드는 건데, 네, 이런 명령어를 주고 로컬 포트 번호를 넣어서 이런 명령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 명령을 생성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소켓이 만들어지게 되면, 네, 사용자한테 소켓이 만들어졌다고 반환을 하게 되고요. 아니게 되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사용자에게 반환값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내부의 프라이빗 변수에다가 소켓의 넘버를 언더바 n 소켓이라고 하는 데다 넣어서 내부에서 관리를 하게 라이브러리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소개를 드리자면, 내부의 트레이스 함수에서 계속 메모리나 이런 부분을 체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걸 넣어놨냐면, 아두이노 우노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2KB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설계를 할 때 굉장히 좀 메모리를 타이트하게 관리하면서 동작시키게 만들었는데, 그런 부분을 사용자분들 직접 체크하실 수 있게 이 TPB23 언더바 프리램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해서 혹시 메모리가 부족하지 않은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디버그 관련해서는 여기 보면 맨 위쪽에 NB-IoT 언더바 디버그라고 하는 이런 디파인 문이 있는데, 지금은 주석으로 막혀져 있는데 이 부분을 풀어주시면 돌아가는 이 내부의 모든 돌아가는 디버그 메시지와 그리고 이제 메모리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런 상태들을 모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켜놓게 되면 너무 지저분하게 메시지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는 배포할 때는 이 주석으로 막아놨고요. 혹시 동작을 하는 중간에 알 수 없게 시스템이 멈춘다든지 죽는다든지 어떤 함수들이라든지 이런 걸 추가를 했는데 그 함수가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보시려고 하면 디버그 모드를 활성화시켜서 이렇게, 네, 활성화시키게 되죠. 이렇게 되면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확인해 보시면은 정상적으로 동작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셨고요. 그래서 소켓을 만들고 소켓을 클로즈합니다. 소켓을 클로즈할 때는 소켓 클로즈라고 하는 함수만 호출하시면 되고요. 내부에서 이제 소켓 클로즈하는 AT 명령어를 불러서 소켓을 클로즈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소켓에 이제 데이터를 실어서 서버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켓 샌드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소켓 리시브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서버에서 오는 데이터들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함수가 있는데, 샌드는 말 그대로 이제 접속해야 되는 IP의 정보, 그리고 접속하는 리모트 포트, 버퍼, 그리고 내가 보내는 데이터의 사이즈. 에코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이런 이제 그 소물 인터넷 사용하는 뭐 NB-IoT라든지 이런 장비들, 뭐 로라라든지 이런 장비들은 항상 켜져 있지 않습니다. 모뎀이 항상 켜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한번 송신을 한 다음에 송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버에서 그 송신한 게 잘 받았는지 에크를 주거나, 아니면 서버에서 송신을 받았을 때 그 단말기가 전달하는 어떤 메시지라든지 특정한 커맨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에코를 이네이블 시켜놓게 되면은 서버로부터 바로 신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내는 거를 다시 받는 걸 에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의미로 해서 여기에다가 1을 주고 호출을 하게 되면은 에코가 이네이블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소켓을 통해서 데이터를 샌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코를 특정 시간 동안, 지금 타임은 한 10초 정도로 잡아놨습니다. 10초 동안 기다리면서 서버에서 응답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여기서는 말 그대로 이제 사용자가 보내는 버퍼를 가지고 이 버퍼를 AT 명령에다 심어서 그 버퍼와 그리고 리모트 서버의 IP와 포트 번호를 넣고, 그리고 버퍼의 사이즈를 넣어서 이 데이터들을 보내게 됩니다.
데이터를 보내고 여기서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이런 작업들을 뭐 니블이라고 하는 작업을 왜 하게 되냐면은 NB-IoT 모듈 내부에서 바로 이제 바이트 단위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ASCII 코드 형태로 데이터가 처리되는데, 흔히 우리가 1바이트는 0x 00부터 0x FF까지가 되는데, 그 0x FF가 실제 이제 ASCII로는 F라고 하는 글자 두 개잖아요. 2바이트 형태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보내는 1바이트짜리 데이터를 쪼개서 상위 바이트, 하위 바이트, 그러니까 사용자가 만약에 0x FF를 이쪽으로 버퍼로 넣었다고 하면 그거를 실제 ASCII F 이런 형태로 바꿔주는 이런 변환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작업을 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서버에서 또 리시브가 될 때도 마찬가지로 ASCII 코드 두 글자로 들어옵니다. 그것도 또 마찬가지로 하나로 뭉쳐서 1바이트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전부 다 이제 바이트에 관련되어 있는 거를 ASCII로 변환을 하게 되면 이 샌드 버퍼를 송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한 제대로 송신이 되면 OK라고 하는 값이 나오는데, 이 값을 기다리게 됩니다. 리드 AT 리스폰스에서 기다리게 되고요. 기다린 다음에 이제 사용자가 아까 위에서 에코라고 하면 서버에서 주는 응답을 기다리겠다는 거잖아요. 에코를 만약에 체크를 하게 되면 에코가 돼 있다고 하면 서버에서 그 이후에 어떤 데이터가 오는데, 그 데이터가 NS, NMI라고 하는 형태의 뒤에 소켓 번호, 데이터의 개수 형태로 해서 날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리드 UDP에서는 이 뒷부분에 들어있는 데이터의 개수를 이 리드 UDP에다 심게 되고요. 이 리드 UDP의 개수만큼 그 다음에 리시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켓 리시브에서는 데이터가 바로 리시브가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 NB-IoT 모뎀 안에 있는 내부 버퍼 메모리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버퍼 메모리에 있는 걸 읽어오겠다는 의미고요. 그래서 여기 소켓 리시브라고 하는 함수를 콜하게 되면 이전에 NS, NMI 이후에 리드 UDP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 개수만큼 소켓 리시브에서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뭐 주구장창 계속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타임아웃을 걸어놓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NSORF라고 하는 명령어에다가 소켓 번호, 내부에서 관리가 되고 있다고 했죠. 언더바 리드 UDP. 이전에 데이터가 몇 바이트가 들어오는지 미리 이제 라이브러리 쪽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값들을 넣어서 이 버퍼에 가져오게 되는 거고, 버퍼에서 가져온 걸 다시 헥스페어 투 바이트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SCII 2바이트로 되어 있는 16지수 값이 ASCII 코드 2개로 해서 뭐 FF면 F, 문자 F니까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을 다시 1바이트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버퍼에다 심고 이 값을 사용자에게 반환을 하게 됩니다. 리턴 값은 정상적으로 됐는지 안 됐는지 반환하는 거고요. 내부에서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 그런 루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보시면 라이브러리에다 신규로 내가 어떤 명령어들을 내가 추가하고 싶다 하면은 저기 샌드버퍼에다 담는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리턴 값이 리턴 값이 뭐뭐 이후에 나오는 문자를 내가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 문자까지 적어주신 다음에 그 이후에 넣어서 체크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AT 커맨드에서 제가 다 구현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구현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뒷부분에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는 부분, 구현부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코드가 좀 긴 부분이 사실 뒷부분인데 이 부분은 직접 분석을 해보시길 제가 공고를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실제 이제 2차원 배열을 할당해서 굉장히 배열을 해서 메모리를 잡았다 풀었다 하면서 이제 좀 문어에 없는 메모리를 가지고 긁어 모으다시피 해서 동작되는 부분인데 제가 구현한 부분이 가장 좋게 구현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실제 보시고 좀 더 최적화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쓰시고 이제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부분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공하는 함수들 중에서 트레이스와 프리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드리고 두 강에 거친 라이브러리 소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스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프린트 F같이
동작시키는 그런 함수들을 만들었고요. 네, 이거 뭐 제가 만든 건 아닙니다. 이거 많이 쓰이고 있는 거예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여기에다가 해당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VSM 프린트F 형태로 해서 이 부분에 내가 원하는 문자열과 아규먼트를 넣어서 프린트F처럼 표시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준 거고요. 실제 이제 TPB23 트레이스라고 하는 함수들이 써 있는 부분을 보시면, 네, 이거는 실제 SWR 트레이스라고 하는 형태로 다시 디파인 시켜놨는데요. SWR 트레이스로 구현되어 있는 부분 보시면 프린트F 사용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런 식으로 앞에다가 F, 네, 이게 F로 한 거는 얘가 메모리 영역이 아니고 플래시 영역에다가 플래시 영역을 이용해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그런 프린트할 문자를 써주고 그 다음에 %D로 해서 뒷부분에 I 값이랑 뭐 문자를 찍겠다. 그래서 아두이노에 있는 디버그 프린트LN 뭐 이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 한 줄로 좀 더 간단하게 쓸 수 있게, 네, 그런 식으로 제공해 주는 거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뭐 프리램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아두이노 좀 잘 다루시는 분들은 익숙하실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은, 이 부분은 TPB23 프리램이라고 해서 현재 힙스타트하고 이 BRK, 예, 밸류라고 하는 이런 값들, 그러니까 아두이노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이런 부분들의 주소를 가지고 현재 내가 메모리를 얼마만큼 남아있는 메모리가 얼마만큼 되는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도 아두이노 커뮤니티에서 좀 확인해 봤었던 그런 부분인데, 실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을 직접 익스턴해서 전역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익스턴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사용해가지고 남아있는 메모리의 양을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노 같은 경우에 2KB밖에 안 되기 때문에 NB-IoT를 돌리게 되면 좀 메모리가 많이 남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램을 보시면서 필요한 이제 뭐 드라이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가해서, 네, 어느 정도까지 추가할 수 있을지 메모리가 남아있는지 알아야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사용해 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강에 걸쳐서 했던 아두이노 NB-IoT 라이브러리 소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